안녕하세요. 살롱드 로이어의 정변. 조변입니다.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입니다. 저희 구독자들이 유튜브 그만뒀냐고 많이 물어보시던데 저희는 관두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올릴 뿐. 그래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뭐죠? 예, 오늘 주제는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변호사 선임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네, 보통 처음 사건이나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사람들이 하는 게 지인을 통해서 변호사를 알아보는 걸 가장 먼저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법원 앞에 변호사 사무실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직접 오셔가지고 많이 방문을 하셔서 찾아보셨던 것 같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많이 검색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인의 경우에는 지인의 변호사라고 쳐도 인터넷이나 방문해서 확인할 때 그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 저희가 알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를 찾을 때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정 변호사님? 예, 우선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한 곳에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의뢰인들이 변호사와 상담 한 번 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변호사 지금 3만 명 시대에 아직 그런 사무실이 있나요? 예, 많습니다. 맞아요. 네. 법률 그 상담의 경우에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요. 이제 사무장이라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사무장의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변호사랑 상담을 할 수 있는 데로 가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부터 변호사랑 상담을 해서 사건을 쭉 진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죠.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담을 받으실 때 무조건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그 한 차례 상담만 가지고 승패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라는 게 진행하다 보면 많이 변화무쌍하고 100%라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100% 승소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무리하게 수임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의지 같고요. 어쨌든 상담 받을 때 100% 승소 변호사는 피하시고 이런 가능성과 저런 가능성들을 좀 잘 설명을 해주는 그런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통 의뢰인들은 이거 무조건 이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도 저도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승패는 알 수가 없고 판사님도 판결문 쓰시기 전까지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승패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의뢰인들은 얼마만큼 그 과정에 성실하게 변호사가 수행을 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승패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예, 우리도 사실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인가요? 사실이잖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이제 길잡이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정 변호사님 또 확인해야 될 게 뭐죠? 예, 사건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상담을 하시는 변호사와 수행하는 변호사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보통 연차가 좀 있거나 유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면 어쏘 변호사라고 좀 전연차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많이 수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거를 좀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소통을 하는 변호사는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제 상담 시에 같이 사건을 같이 수행하는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는 게 좋고요. 이제 그 전에도 이 사건을 다른 변호사가 수행할 거다 이렇게 미리 고지를 해주시는
분을 그래도 만나는 게 좋고 이제 갑자기 당황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예, 상담을 할 때는 이제 유명한 변호사님, 하고 싶은 변호사님 찾아가서 했는데 막상 사건 수행을 다른 분이 하시니까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럴 때 상담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 사건 수행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 자기 담당을 하시는 변호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 네. 것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 변호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 제가 직접 들은 질문이에요. 뭔데요? 규모가 큰 로펌에 가서 사건을 맡기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뭐 좀 규모가 큰 펌의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사건이 많이 쌓여 있어서 좋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큰 데가 가장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그 사건 수행은 변호사 한두 명이서 담당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그 담당하는 변호사가 가장 중요하고 펌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작은 펌일수록 내실 있게 사건을 좀 잘 맡아가지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 펌의 규모에는 그렇게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광고인가요? 그러면 우리 펌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아, 그쵸. 네. 그 얘기 많이 듣는 게 이제 선임계 변호사 이름들 쭉 들어가잖아요. 규모가 큰 데일수록. 그래서 내 사건 변호사가 7명이나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뭐 그런 예.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사실 이렇게 뉴스에 나오거나 뭐 그런 대형 사건이 아닌 이상 그렇게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는 1명, 많으면 2명 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희 이거 구독자 전부 다 변호사 아닌가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뭐 가서 뭐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저희가 뭐 변호사 정보라도 좀 알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죠? 우선 그 변호사님이 소속된 법무법인 홈페이지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가셔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보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은 다 드러내놓고 경력을 써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라든가 뭐 연차라든가 아니면 수행했던 업무, 경력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실어 놓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고요. 이제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또 이게 변호사가 맞나 이건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변호사 이름을 치면 검색이 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검색 가능하니까 저희는 서울회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게 좀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시는 건 추천하지 않는 편이고요. 그래도 좀 정보를 얻으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없어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